민주연합이 5선 중진인 문희상 의원을 택했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 혼란스러운 당을 이끌었던 경력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장일치 추대 형식이어서 갈등 국면이 진정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기에는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사실상 단독 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는 새누리당이 상임위별로 당정 간담회 등을 진행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농해수위 당정 간담회장에 들이닥쳐 계란을 던지고 고춧가루를 뿌리며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 보죠. 곽보아 PD.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된 문희상 상임고문, 내년 전당대회까지 약 5개월 동안 당의 간판이 될 텐데요. 민주연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비대위의 성격이 내년 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문 의원은 계파 극복과 당 화합을 주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비대위원장 추천단 연석회의에서 내년 초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문희상 의원은 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한 직후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의 위기를 수습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친노계로 분류되긴 하지만 계파색이 옅고 연륜을 갖췄다는 점에서 민주연합의 위기를 수습할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 오후 취재진과 만나 강력한 야당이 서야 여당도 바로 서고 대통령도 바로 설 수 있다는 말로 강력한 야당을 강조했습니다. 비대위원장 뽑는 연석회의가 오늘 오후에 있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추대됐더군요. 네, 토론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만장일치 추대로 합의가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용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비대위원장 추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라는 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더라도 마지막에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추천단 회의는 오후 2시부터 국회 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2시간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상임 고문단을 비롯해 전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21명이 참석했고 손학규 안철수 고문과 비대위원장을 고사한 이석현 국회 부의장 등은 불참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내일 소속위원 전원과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협의회 대표, 전국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하는 합동회의에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곧바로 비대위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고 늦어도 다음 주 초쯤에는 비대위가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더군요.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를 연 것이 아니고 간담회를 열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회의 소집 자체가 부담이 크고 무리해서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도 법안 심사 등의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지우기 위해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농해수위와 산자위,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제대로 된 상임위 회의를 열 수 없어 당정협의나 비공개 간담회 등으로 겨우 모양새만 갖췄습니다. 새누리당 윤현석 대변인은 독자적인 상임위 운영에 한계가 있겠지만 국정의 위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상임위별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그런 여당의 상임위 활동 중에 갑작스런 일이 생겼더군요. 농민들이 회의장에 달걀과 고춧가루까지 던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위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위 당정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 차원에서 당정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여당에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때문에 김무성 대표와 이인재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여인홍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 소속 회원 10여 명이 회의장에 밀고 들어가 쌀시장 개방을 중단하라며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졌습니다. 이후 30여 분간 이어진 양측의 실랑이 끝에 국회 방호 요원들이 단체 회원들을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는 농민들을 향해 예의를 지키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국회 상주 기자단이 촬영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YTN이 보도한 화면입니다. 이후 제기된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관세를 매겨서 수입쌀 비싸게 하겠다는 뜻일 텐데요. 관세율 유지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반발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네,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잠시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수석 부대표는 세월호법과 의사일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단 일단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당은 야당의 국회 파행의 책임을 돌리고 있고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김무성 대표의 발언과 민주연합의 오후 예상정책 간담회장에서 나온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단독국회 혹은 안쪽국회 강행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더 이상 파행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문을 활짝 열고 야당을 기다리겠으니 이제 그만 회의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을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맡기로 했다는데요. 오늘도 모습을 안 보였더군요. 혹시 갈등이 있거나 또는 맡아봐야 별 실익이 없는 자리로 보는 건 아닙니까? 네, 경기지사 임기를 마친 김문수 전 지사가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민생 탐방을 하면서 살았지만 아직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경에서 김무성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새누리당이 밝혔습니다.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김문수 전 지사를 가리켜 새누리당에서 개혁적 이미지가 제일 강하고 검증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향후 대권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김문수 전 지사를 포용하는 모양새를 노렸다고 지적합니다. 이 조직이 표방하는 혁신은 뒷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들 명단을 보면 대부분 비주류인 친이 비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인 혁신의 성과를 만드는 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7.30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위원장을 내세워 새바위라는 혁신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유야무야 활동을 접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위원장이 이끌게 될 혁신위원회가 공천제도 개혁과 당내 민주화 등의 목적에 부합하기보다 정치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에 지난 재보선 때 당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보아 PD 수고했습니다.